정확히 오전 6시입니다.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입천장에 붙은 마른 혀를 떼어내며 침을 꿀꺽 삼킵니다. 구강은 거친 사포처럼 느껴집니다. 입천장에는 뚜렷하고 금속성이며 강렬하게 쓴맛이 남아있고 입김에서는 희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썩은 유황 냄새가 납니다. 당신의 즉각적인 본능은 화장실로 달려가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1초만 멈춰 보십시오. 어젯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바로 그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일론 칫솔모에 밝은 파란색 치약을 두껍고 무겁게 짰습니다. 입안이 빽빽하고 두꺼운 하얀 거품으로 넘쳐날 때까지 모든 표면이 닦이도록 꼬박 2분 동안 꼼꼼하게 양치질을 했습니다. 침을 뱉고 수돗물로 헹군 뒤 매우 만족스럽고 뽀드득거리는 깨끗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생물학적 현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거품 그리고 바로 그 뽀드득거리는 깨끗한 느낌이 지금 당신의 입에서 썩은 유황 냄새가 나는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유입니다. 또한 아무리 격렬하게 문질러도 치아가 점차 탁한 황회색으로 변하는 정확한 기계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일상적인 파괴의 주범은 개인 위생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SLS라고 불리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매우 공격적인 합성 화학 물질입니다. SLS는 산업용 기포제입니다. 강력한 엔진 탈지제 차고 바닥 화학 세척제 및 상업용 식기 세척액에 사용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합성 계면활성제이자 세제입니다. 이 물질이 공학적으로 설계된 유일한 목적은 엄청난 양의 비눗물을 만들고 완고한 기름때를 빠르게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적인 산업용 계면활성제를 섬세한 구강 내에 도입하면 기름진 프라이팬에서 하도록 화학적으로 설계된 것과 정확히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즉, 지질을 격렬하게 벗겨냅니다. 하지만 입안에서 그 지질은 먼지가 아닙니다. 불순물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외부 병원체로부터 잇몸혀 그리고 매우 취약한 치아, 범낭지를 끊임없이 보호하는 미세하고 필수적인 보호 점막 장벽, 구체적으로는 중층 편평 상피라고 알려짐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혹하고 부식성이 있는 화학 용제를 사용하여 아름답게 광택이 나고 코팅된 원목 마루를 문지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보호 코팅이 완전히 마모되어 가공되지 않은 생나무가 노출되고 취약해지며 다공성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SLS가 치아 범낭질에 가하는 작용과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고배율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 치아는 겉보기처럼 단단하고 뚫을 수 없는 하얀 뼈 덩어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하세관이라고 알려진 수백만 개의 미세하고 속이 빈 통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관들은 외부 범낭질에서 치아에 살아있는 신경이 가득한 치수 깊숙한 곳까지 직접 연결됩니다. 건강하고 방해받지 않은 입안에서 이 세관들은 획득피막 에쿼이어드 펠리클이라고 불리는 미세한 지질 단백질층에 의해 단단히 밀봉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산업용 거품에 의해 획득피막과 보호지질 장벽이 체계적으로 파괴되면 이 상하세관들은 강제로 열리게 됩니다. 그것들은 구강 환경에 완전히 노출된 채로 남겨집니다. 사실상 미세한 생물학적 스펀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섭취하는 다크로스팅 커피 한 잔, 레드 와인 한 잔, 블루베리 한 알 간장 한 방울이 모두 다공성의 무방비 상태인 치아 구조의 핵심으로 직접 빨려 들어갑니다. 치아는 본질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노랗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발가벗겨진 것입니다. 당신이 치아의 유일한 자연적 생물학적 방패를 화학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치아는 매일 섭취하는 식단에 무거운 색소를 그 중심부 깊숙이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화학적 박리는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치아 시림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SLS에 의해 상하세관이 열리면 얼음물을 마시거나 찬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치아 내부에서 미세한 체액 이동이 발생합니다. 이 체액의 움직임은 치수신경을 직접 타격하여 턱으로 날카로운 통증의 충격파를 보냅니다. 당신은 시린 이를 위한 특별한 치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거품 치약이 애초에 그 과민증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런 치아라는 미학적 손상과 시림이라는 육체적 고통은 표면적인 결과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은 생물학적, 미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점막 지질층을 일상적으로 벗겨냄으로써 당신은 매우 파괴적인 gram 음성, 혐기성 박테리아를 환영하는 레드카펫을 깔아준 셈입니다. 이들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만 번식하는 특수하고 병원성이 높은 미생물입니다. 자연적인 지질 장벽이 용해되면 이들은 노출된 잇몸의 생조직에 빠르게 달라붙습니다. 이들은 잇몸선을 따라 미세하고 어두운 틈새에 군집을 형성하고 즉시 무자비한 포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이들은 죽은 점막, 세포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잇몸 조직을 결합하는 바로 그 구조 단백질인 콜라겐을 먹어 치웁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이들의 대사 부산물입니다. 이 gram 음성 혐기성 세균이 조직을 섭취하면서 노폐물을 배설합니다. 이 박테리아의 노폐물은 휘발성 화합물 VSC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썩은 달걀 냄새의 원인이 되는 정확한 화학 물질인 황화수소 뚜렷한 대변 냄새를 풍기는 메틸 메르캅탄, 그리고 썩은 양배추 냄새가 나는 디메틸 황화물을 생성합니다. 이 유독 가스들은 입안에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혀 밑에 미세한 혈관으로 녹아들어 혈류로 들어가고 폐까지 순환하며 당신이 숨을 쉴 때마다 강제로 배출됩니다. 숨을 내쉴 때 당신은 피가 나는 잇몸선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박테리아의 광란의 포식으로 인해 생성된 독성 부위 SC를 문자 그대로 폐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테리아의 침입은 그 화학 거품에 심하게 억제된 2차 부작용에 의해 맹렬하게 가속화됩니다. 혀 밑에 고여있고 뺨 안쪽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분홍색 조직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조직 깊숙한 곳에는 선방세포 아시노셀스라고 불리는 미세한 포도송이 모양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타액을 제조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생물학적 기계적 펌프입니다. 타액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칼슘 인산염, 그리고 리소자임 및 락토페린과 같은 병원체를 파괴하는 중요한 항균 효소로 가득 찬 매우 복잡하고 야갈칼리성인 생물학적 체액입니다. 이것은 독성 병원체를 지속적으로 씻어내고 벗겨진 범랑질을 적극적으로 재광화하도록 생물학적으로 설계된 입안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유일한 자연 방어 시스템입니다. SLS와 같은 산업용 세제가 이 섬세한 조직을 강제로 코팅하면 심각한 화학적 건조제 역할을 합니다. 합성 계면활성제는 선방세포를 물리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생물학적 펌프가 멈추고 완전히 작동을 중단합니다. 양치질 후 몇 분 만에 자연적인 타액 분비량이 놀라운 비율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구강 건조증으로 알려진 정확한 생리적 현상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목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화학적으로 유발된 국소적인 생물학적 가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타액의 지속적인 세정 흐름이 없으면 중요한 리소자임 효소가 구강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입안의 섬세한 pH 균형이 즉시 곤두박질쳐 건강하고 산소가 풍부한 알칼리성 상태에서 산성이 강하고 부식성 있는 환경으로 전환됩니다. 이 산성 황무지에서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의 자연적인 평형은 완전한 시스템적 붕괴를 겪습니다.
생존하고 입김을 상쾌하게 유지하기 위해 산소와 중성 pH를 필요로 하는 유익한 호기성 박테리아는 질식하여 떼죽음을 당합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산소 부족과 심각한 pH 저하를 감지한 그람 음성 혐기성 박테리아는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씻겨 내려가기를 기다리며 타액 속을 자유롭게 떠다니지 않습니다. 이들은 훨씬 더 지능적입니다. 이들은 즉시 미생물학에서 생물막 바이오필름으로 알려진 미세하고 뚫을 수 없는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생물막은 나일론 칫솔모로 간단히 닦아낼 수 있는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하얀 플라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도로 조직화되고 석회화된 끈적끈적한 세포의 중합체 물질 EPS의 기질입니다. 본질적으로 단백질 박테리아 노폐물 복합당으로 이루어진 두껍고 방수가 되는 거미줄로 치아 범낭질에 단단히 결합합니다. 이것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어둡고 산소가 부족한 치준항 깊숙이 미끄러져 들어가 치아 뿌리에 단단히 고정됩니다. 성숙한 생물막을 방수가 되는 생물학적 콘크리트 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콘크리트 벙커 안에서 박테리아는 산소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고 신체 면역 체계의 백혈구로부터 완전히 숨겨지며 당신이 미친 듯이 가글하는 독한 파란색 알코올 기반 구강 청결제에 완전히 면역이 됩니다. 알코올은 지질이 풍부한 생물막의 촘촘한 방패에서 그냥 튕겨나갑니다. 박테리아는 뚫을 수 없는 벙커 안에 안전하게 앉아 치아 범낭질을 안에서 밖으로 서서히 녹이는 젖산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입김을 영구적으로 망치는 유황가스를 끊임없이 내뿜습니다. 성숙한 생물막은 양치질로 절대 닦아낼 수 없습니다. 칫솔의 나일론 칫솔모는 너무 크고 뭉툭합니다. 석회화된 생물막 위로 일반 칫솔을 문지르는 것은 부드러운 플라스틱 빗자루로 단단하게 굳은 마른 아스팔트의 두꺼운 층을 쓸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표면만 긁어내어 느슨한 음식물 찌꺼기만 제거할 뿐 깊은 박테리아 군집의 구조적 무결성은 100%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인 생물학적 역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화학 거품이 자연 방어력을 벗겨내고 산성 황무지를 만들며 기계적인 양치질로는 석회화된 생물막을 깨뜨릴 수 없다면 실제적이고 생물학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피가 나는 잇몸 아래 5mm 깊이의 주머니에서 혐기성 박테리아를 어떻게 추출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현대 화학 실험실에 있지 않으며 플라스틱 튜브에서 짜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고대 시기 지질에 의해 촉발되는 비누화 사포 니피케이션이라는 매우 정밀하고 물리적이며 생화학적인 과정에 있습니다. 거칠게 문지르는 것은 잊으십시오. 조직을 건조하게 만드는 타는 듯한 알코올의 화끈거림도 잊으십시오. 생물막 요새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자신의 세포 조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잇몸 아래에서 혐기성 박테리아를 물리적으로 끌어내고 싶다면 냉압착 참기름의 복잡한 분자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행하는 전체론적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검증 가능한 생화학입니다. 참기름은 리놀레산 리놀레익 애시드와 세사민이라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리그난이라는 두 가지 고활성 특정 유기 화합물로 가득 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고 무거운 액체입니다. 이들은 복합 다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두꺼운 지질 한 스푼을 입에 넣으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무겁고 점성 있는 황금색 기름으로 혀 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생물학적 마법은 풀링이라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즉, 기름을 적극적으로 가글하고 빨아들이고 치아 사이에 좁은 치간 공간과 염증이 생긴 잇몸선을 따라 강제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가글을 할 때 강렬한 물리적 마찰로 인해 기름이 입안에 남은 소량의 타액과 강제로 섞이게 됩니다. 건강할 때
타액에는 천연 중탄산염이 포함되어 있어 약알칼리성을 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각을 하는 뺨의 엄청난 정수압 아래에서 타액의 약알칼리성 환경이 참기름의 밀도 높은 지방산과 만나면 매혹적인 화학 반응이 강제로 촉발됩니다. 바로 비누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누화입니다. 수세기 동안 비누를 제조하는 데 사용된 것과 정확히 동일한 기초 화학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안에서 형성되는 산업용 조직 박리 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치아 표면과 잇몸 아래에 직접 형성되는 생물학적으로 적합하고 미세하며 고도로 표적화된 비누입니다. 뺨 근육의 정수압 아래에서 참기름이 빠르게 비누화됨에 따라 그 물리적 점도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두껍고 무거운 황금색 액체에서 물고물 같은 유백색 에멀전으로 변환됩니다. 이 유백색 에멀전은 이제 거대한 생물학적 친유성 자석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녹인다. like dissolves like라는 기본적인 생화학적 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유황을 생성하고 범랑질을 갉아먹는 박테리아를 보호하는 뚫을 수 없는 생물막 요새는 주로 매우 복잡하고 끈적끈적한 지질기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액의 수분은 지질기질을 뚫을 수 없습니다. 알코올 구강 청결제에 함유된 합성 수성 화학 물질은 그곳에서 격렬하게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지질 기반의 새로 비누화된 참기름 에멀전은 지질 기반의 박테리아 생물막과 매끄럽게 융합됩니다. 이것은 섬세한 점막 조직을 태우지 않습니다. 타액을 생성하는 선방세포를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박테리아 요새의 구조적 무결성을 밖에서 안으로 용해시킬 뿐입니다. 리놀레산은 약해진 생물막을 쉽게 뚫고 들어가 그람 음성 혐기성 박테리아의 지질막 부패하는 세포 찌꺼기 갇혀서 썩어가는 음식물 입자를 물리적으로 붙잡아 액체 기름 현타객 속으로 맹렬하게 끌어당깁니다. 동시에 맹렬하게 강력한 식물성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세사민은 즉시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휘발성 화합물과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황화수소 가스를 질식시켜 분자 수준에서 구취의 원인을 즉각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심오한 추출 과정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30초 동안 미친 듯이 각을 하고 생물학적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비누화 과정과 그에 따른 미세한 지질 교환 메커니즘이 성숙하고 석회화된 생물막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데는 꼬박 10-15분이 걸립니다. 이 중요한 시간 동안 유화된 기름은 진공 청소기처럼 적극적으로 작동하여 칫솔모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5mm 깊이의 치준항에서 깊숙이 박힌 독소를 끌어냅니다. 타이머가 울릴 때쯤이면 그 한 스푼의 기름은 수백만 마리의 독성 그람 음성 박테리아 범랑질을 적극적으로 녹이던 산성 노폐물 그리고 입김을 망치던 유황 화합물로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됩니다. 기름은 고농축 액체 생물학적 폐기물로 변환됩니다. 여기서 물리적 배출과 신체적 자율성이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작용합니다. 인간의 생물학은 매일 끊임없이 유입되는 산업용 기포제를 견디도록 설계되거나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치아 범랑질에는 엄격한 생물학적 한계가 있습니다. 타액선에는 엄격한 생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뽀드득거리는 깨끗함을 느끼기 위해 합성세제로 입안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고집스럽게 계속 마비시킨다면 잇몸은 필연적으로 내려앉고 턱뼈는 미세한 손실을 입을 것이며 치아는 불가피하게 노랗고 다공성이며 무섭도록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SLS로 입안을 발가벗겨 화학적으로 유도된 완전히 거짓된 청결감을 계속 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 자신의 생물학과 지능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바로 그 순간 화학 거품에 손을 뻗지 마십시오.
음식 한 입을 먹기 전에, 물 한 모금을 마시기도 전에 순수한 냉합착 참기름을 정확히 한 스푼 떠서 씻지 않은 입안에 직접 넣으십시오. 물리적 타이머를 정확히 10분으로 맞추십시오. 치아 사이로 기름을 강제로 밀어 넣으십시오. 앞뒤로 당기십시오. 두꺼운 기름에서 묽고 유백색의 에멀전으로 변하는 물리적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생화학적 비누화 과정이 그 무겁고 미세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마침내 타이머가 울리면 맹독성의 유백색 액체를 쓰레기통에 직접 뱉으십시오. 절대 싱크대에 뱉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질기질이 굳어져 배관이 심하게 막힐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입안을 철저히 헹구어 남은 찌꺼기를 씻어내고, 그런 다음 꼭 필요하다면 거품이 나지 않고 불소가 전혀 없는 치약으로 부드럽게 양치질하십시오. 단칠 1연속으로 이 정확한 생물학적 프로토콜을 실천해 보십시오. 범랑질이 마침내 외부 색소 흡수를 멈추면서 치아에서 탁한 황회색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선방세포와 타액선이 화학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쓴 금속성 맛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앉던 잇몸의 조밀하고 분홍빛이 도는 탄력이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아침에 그 유황 냄새가 완전히 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은 이미 당신에게 입안을 청소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메커니즘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